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신구약 중간시대 세계사 공부입니다. 성경책으로는 구약과 신약이 한 장 차이인데요. 사실 이 사이에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구약 스토리가 끝난 연대가 BC 400년경이니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의 역사가 소위 신구약 중간시대입니다. 이 기간은 제국들이 포로기한 공동체를 다스리는 실제 세계사 기간이에요. 성경은 에스라 공동체, 이 포로기한 공동체 이후의 이야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역사는 실제로 흘러왔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 기간의 실제 세계사는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400년의 신구약 중간시대 세계사를 대략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약이 끝날 때는 이스라엘이 바사,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사 통치를 받은 총 연수는 200년입니다. 그러다가 BC 336년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를 점령해서 약 30년간 지배권이 페르시아에게서 그리스 헬라에게로 넘어가요. 그 후 알렉산더는 죽고 그의 부하였던 프톨레미가 이집트 지역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년을 지배해요. 그리고 나서 역시 알렉산더의 부하 중 한 사람이었던 셀레코스가 프톨레미와 맞수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팔레스타인 땅을 프톨레미에게서 빼앗는 바람에 이번에는 셀레코스 왕조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셀레코스 왕조가 약 34년간을 지배를 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유다의 마카비가 BC 165년에 셀레코스에 대항하는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 약 100년간을 유대는 독립국가로 있다가 BC 63년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게 예루살렘을 점령당함으로 그 유명한 로마 제국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자, 이 큰 흐름을 아시겠죠? 자, 중간사 공부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신구약 중간시대의 에스라 공동체는 유대인, 유대교라는 새로운 공동체로 명명되어진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구약 이후에, 즉 페르시아 통치 말기에 이들의 외적인 생활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자체의 화폐를 찍어내고 내국세를 징수하는 정도의 권한이 허용된 것 같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대신 그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헬라 문화도 주변을 공격해오고 있었어요.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페르시아와 헬라는 자주 접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직 헬라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전이라 해도 이미 문물은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침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으며 유대인들도 헬라 문화에 접속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페르시아를 헬라 그리스가 정복해요. 이때 그리스의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앞에 페르시아와 이 그리스의 지배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알렉산더는 무기만으로 통일이 아닌 정신, 철학까지도 통일해야 한다. 즉 헬레니즘화 시키는 것이 진정한 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알렉산더에게 어렸을 때부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학문과 문화, 철학에 일찍 눈이 떴던 알렉산더는 온 세상을 헬라화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꿈을 가졌던 겁니다. 무기만으로 정복이 아닌 정신, 철학까지도 헬라로 통일하려고 했어요. BC 333년 세기의 전투인 이소스 전투로 페르시아군을 패주시킨 후에 베니게, 두로, 이집트가 차례로 그의 지배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유다 땅도요,
그의 수하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그의 정복은 동방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바벨론 지역을 공격해서 수사, 에스더궁이 있던 곳이죠. 그곳까지 점령했고 저 멀리 인더스 강까지 건넜습니다. 20세에 원정을 떠나 약 13년을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말라리아에 걸려 바벨론에서 33살이 채 못 되어서 죽게 됩니다. 정말 짧고 거창하게 산 사람이죠. 그의 이러한 저돌적인 공격은 동방지역의 헬라화라는 새로운 획을 그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온 세상을 완전히 헬라화하는 바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자 그의 부하들이 이 빼앗은 땅들을 나눠 다스리게 되는데요. 온 세상을 다 얻다시피 통일천하를 한 알렉산더는 그 어마어마한 땅들을 정복을 했지만 갑자기 죽는 바람에 후계자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하 장군들 사이에서는 서로 권력을 잡으려는 투쟁이 시작돼요. 자, 그러다 그 중에 두 사람이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되는데 프톨레미와 셀레코스였습니다. 프톨레미는 이집트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셀레코스는 바벨론 땅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경쟁자는요, 팔레스타인과 베니게를 탐냈는데요. 결국 프톨레미 손에 이곳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은 헬라인이 다스리는 이집트에 속국이 됐어요. 이 프톨레미 왕조는 100년 동안 팔레스타인 땅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헬라의 속국이었을 때는, 즉 알렉산더의 30년 통치 기간에는 팔레스타인에 이렇다 할 중요한 사건이나 자료들이 없는데요. 그에 반해 이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 공동체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프톨레미가 이집트 지역을 다스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요, 과거 수백 년 동안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이집트의 거류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프톨레미 1세가 팔레스타인 원정 중에 많은 포로들을 그곳으로 끌고 왔다고 해요. 그 밖에도 생활 터전을 찾아 이민 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아볼로라는 사람도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출신입니다. 자, 그러던 BC 3세기경에요. 프톨레미 2세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프톨레미 2세의 명령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최초의 번역본을 70인경,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헬라화 시켰기 때문에 유대의 전유물이었던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된 거죠. 성경 번역 역사의 지평을 여는 획기적인 업적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는 앞으로 신약시대에 와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예비 작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접하게 된 이방인들도 직접 헬라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경건한 이방인들이 생기게 된 바탕이 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유대 팔레스타인 땅은 수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셀레코스 왕조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유력한 두 부하가 있었다고 했죠. 한 사람은 앞에서 얘기한 프톨레미 왕조를 이룬 프톨레미 1세이고 또 한 사람은 셀레코스 1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셀레코스 왕조도 헬라 사람 왕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끼어있는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늘 양쪽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어요. 셀레코스 왕조들의 왕들은 프톨레미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을 훔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100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이것 때문에 싸워왔는데 드디어 셀레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가 이집트 군대를 격파하고 그들을 팔레스타인에서 모아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16개나 건설을 했어요. 이 왕조에서. 자, 어쨌든 이 전쟁으로 셀레코스 왕조는 팔레스타인을 자기네 영토로 통합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셀레코스
포로를 석방해줬고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었고 제의 지원을 위한 국가 보조비도 약속했고 제의 종사자들을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유대 공동체는 역사가 흘러가면서 알렉산더, 프톨레미, 셀레코스 이 세 왕조로부터 결국 헬레니즘 문화의 공격을 받게 되는 정황이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이 헬라화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알게 모르게 이 문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팔레스타인 땅 안에도 헬라식 도시들이 여러 개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위기가 닥쳐요. 자, 어떤 일이 있는지 내일 이어집니다.